2021년 1학기 수학 1 14주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7장 4절 호의 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XY 평면에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그 곡선의 식이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곡선의 길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곡선이 y는 fx라고 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x는 gy,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그리고 y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때에는 이 길이를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어 있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이제 함수가 x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x 프라임의 제곱, 그리고 y로 적분하시면 돼요. dy.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은 식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y를 함수 취급했던, x를 함수 취급했던, 그 길이를 구하는 식은 루트 1 플러스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제곱, 이것을 적분한다. 루트 1 플러스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의 제곱, 이것을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잠깐 살펴볼 거예요.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y를 함수로 취급해서. 자, 여기 XY 평면에 곡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그 곡선의 식이 y는 fx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x의 범위가 독립변수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곡선의 길이는 이 구간을 역시 n개로 나눕니다. 해서 이렇게 n개로 등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번호를 붙여서 a를 x0, b를 xn,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n등분해서, 이 구간을 n등분해서 첫 번째 구간 곡선의 길이 플러스 두 번째 구간의 곡선의 길이 플러스 점점점 해서 제일 마지막에 n번째 구간의 길이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역시 그냥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각 구간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텐데, 첫 번째 구간도 이런 방법으로, 두 번째 구간도 이런 방법으로, n번째 구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을 선택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i번째 구간 여기라고 할까요? xi-1부터 xi까지 움직인 여기 i번째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간의 길이를 양쪽 끝점,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로 대신할 거예요. 선분.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근사값이고요. 실제 곡선의 길이보다 짧아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n개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한 것을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차이가 날 텐데, 이제 우리 적분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걸 한 100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차가 조금 있을 텐데, 한 1000개로 나눴다, 또는 한 1억 개 정도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구간의 수를 점점 늘려주면, 그러면 오차가 점점 작아져서 오차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참값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식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n개 구간으로 나눠서 n개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한 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그 값에 극한을 취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 참값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분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예,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가로 예, 이 길이 xi-xi-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로라는 것은 절대값 fxi-fxi-1 함수값의 차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곱 더하면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될 테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선분의 길이는 루트 xi-xi-1의 제곱 플러스 fxi-fxi-1의 제곱. 예, 이렇게 표현돼요. 이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약간 조작을 할 거예요. 예,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xi-xi-1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눴으니까 다시 그 제곱을 곱해줘야, 예, 그래야 원래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예, xi-xi-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은 같은 값으로 나눠줬으니까 루트 안에서 1이 될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예, 이 구간의 길이의 제곱으로 나눠졌겠죠. 그럼 둘 다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으로 표현하면 xi-xi-1 분의 fxi-fxi-1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다시 이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루트 이것의 제곱하는 것은 당연히 이 구간의 길이의 절대값인데 이거 0보다 크니까 그냥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죠. 예. 해서 루트 xi-xi-1의 제곱. 다시 얘기하면 예, xi-xi-1의 절대값인데 이거 0보다 크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예,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정적분기호에서 del xi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del xi를 다시 곱해주면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극한치에서 적분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약간 예, 트릭을 또 한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값이라는 것은 이 구간의 길이분의 함수값의 차예요. 그렇죠? 즉, 이 주어진 i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값이지요. 즉, 그 평균 변화율은 예,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하는 이 할선, 즉 이 선분이 되겠죠. 선분을 연장한 직선, 그 할선의 기울기가 되는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미분에서의 평균값 정리죠. 그렇죠? 예, 이 할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xi 스타라고 해볼까요? 그 점에서 예,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xi 스타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은 예, 우리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점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 점을 xi 스타라고 하면 예, 이 값은 f 프라임 xi 스타하고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선분의 길이는 예, 처음에 루트 xi-xi-1의 제곱 플러스 fxi-fxi-1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예, 이 제곱하는 이 값으로 한번 나눠주고 다시 곱해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바로 i번째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하고 같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써서 이 값은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xi 스타에서의 예,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이론을 썼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i 스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분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다 됐네요. n개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해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이것이 이 곡선의 길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값은 리미트 시그마 델 x i 이런 값이네요. 이건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이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거 표본점은 독립변수로 바꿔주고 그럼 xi 스타는 x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피적분 함수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즉 우리가 뭘 적분하면 되는 거냐? 예, 다시 보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이것을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곡선을 이제 확장해서 y는 fx라고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식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y는 fx라고 줄 수가 없어요. 끊겨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가지고 그으면 이 곡선을 두 점 이상에서 만나버리니까 한 번에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조각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x로 풀어주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x는 gy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는 y가 독립변수가 된 거예요. 그때 y의 값을 a부터 b까지다라고 하면 이 곡선의 길이, 이 길이는 이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대신에 x 프라임 해서 제곱 그리고 독립변수는 y로 dy 이렇게 y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씩을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y는 fx 하는 것은 길이가 이렇게 구해지고 x는 gy 하는 것은 길이가 이렇게 구해진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번 볼까요? 두 점 1,1과 4,8 이 사이에 있는 곡선 y제곱은 x의 3승 이것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봅니다. y제곱은 x의 3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x를 독립변수로 하면 x는 1에서 4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x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고요. y 프라임이 필요하죠. 양쪽은 미분합니다. 우리 음함수 미분법을 써서 그대로 미분할게요. 그러면 y제곱 하는 것은 어쩌고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y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되죠. 그 어쩌고 즉 y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y제곱을 미분한 건 2y y 프라임 그렇죠? x의 3승을 x로 미분하면 3x 제곱가 됐죠. 그렇다면 y 프라임은 2y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2y분의 3x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y 프라임의 제곱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해서 y 프라임을 제곱하면 2y분의 3x 제곱을 제곱할 거니까 분모는 4y 제곱, 분자는 3x 제곱을 제곱하면 9x의 4승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식은 이 곡선이 표현하는 식은 y 제곱이 x의 3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제곱하는 것은 x의 3승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4x의 3승분의 9x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x의 3승 이렇게 약분하면 남는 값은 4분의 9x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L은 우리 식을 다시 보면 x를 독립변수로 y를 함수로 취급했으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게 식이었어요. 그렇죠? f 프라임 x라는 것은 y 프라임이었고요.
그것을 제곱한 것은 y''의 제곱인데 계산해 보니까 4분의 9x예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9x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x가 1부터 4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하는 것은 1부터 4까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길이의 식은 인티그럴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 d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적분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사실은 t라고 치환하면 치환 적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t라고 치환할 이 값이 1차 식이니까 그냥 어쩌고라고 생각하시고 루트 어쩌고 미분해서 루트 t 이렇게 된 걸 얻으려면 뭘 미분할까라는 걸 가지고 생각해서 그냥 개수를 맞추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치환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루트, 즉 루트는 2분의 1승입니다. 미분해서 2분의 1승이 되려고 하면 어쩌고에 2분의 3승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미분하면 여기서 1을 빼주는 게 승수니까 2분의 1승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개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 루트 t 하는 것만 남아야 돼요. 미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해 보는 거예요.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2분의 3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 없어져야 되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2분의 3이 곱해져서 없어지려면 뒤집어 놓은 수 3분의 2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3분의 2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미분해 볼까요? 그럼 2분의 3은 나가서 곱해지고 어쩌고에 여기서 하나 빼면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 끝나지 않죠. 여기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하면 4분의 9입니다. 그럼 4분의 9가 나가서 곱해져야 돼요. 그런데 역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4분의 9가 나가서 곱해져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역수 9분의 4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가 9분의 4와 3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걸 미분하면 2분의 3승 나가고 여기 안쪽 거 미분할 때 4분의 9 나가고 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어야 이걸 미분하면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 됐죠? 자, 그럼 이게 원시함수니까 이걸 가지고 1부터 4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27이고 여긴 8이니까 27분의 8 끄집어내고요. 예, 여기 1부터 4까지 계산해 줄 거예요. 1 플러스 4분의 9x의 2분의 3승을 x에다가 4 대입한 값에서 x에다 1 대입한 값을 뺄 거고요. x에 4 대입하면 약분되고 9 플러스 1 그것의 2분의 3승이니까 10의 2분의 3승 10 루트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1 대입한 값은 뺄 거예요. 1 대입한 값 뺄 건데 1 대입하면 여긴 4분의 9만 남고요. 거기다 1 더하면 통분해서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13. 그것의 2분의 3승이니까 4분의 13 루트 4분의 13. 됐죠? 자, 그럼 앞에 27분의 8이 곱해져 있어요. 이게 답인데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분모 27분의 하고만 썼고요. 그다음 분자는 앞에 이렇게 곱하면 80 루트 1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 걸 곱하면 여긴 8이고 여긴 4고 루트 4는 2지요. 그렇죠? 그럼 2하고 4 곱하면 8이니까 뒤에 건 이렇게 약분이 되지요. 그래서 남는 거 뒤에 거는 마이너스 13 루트 13. 다 됐죠? 예, 해서 이 곡선의 길이는 27분의 80 루트 10 마이너스 13 루트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두 점 0,0과 1,1 사이에 있는 곡선 y제곱은 x 이것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x로 풀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그냥 x는 y제곱 이렇게 그대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이번에는 함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독립변수 취급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x가 함수니까 x 프라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y제곱이 x라고 했으니까 x 프라임, 즉 y로 미분하는 거죠. x를 y로 미분하면 y제곱, y로 미분해서 2y죠. 그래서 x 프라임은 2y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의 길이는 이제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런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x 프라임의 제곱 dy. 그렇죠. 예, 이제 가볼까요? 그럼 독립변수가 y니까 이번에는 뒤에 있는 좌표 y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나 살펴보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y 이렇게 된 거고요. x 프라임은 2y니까 2y를 가지고 오면 루트 1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죠. 다 됐죠? 예,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1 플러스 어떤 변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이걸 계산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죠? 삼각치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루트 어떤 변수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이렇게 생긴 것은 x를 a 텐전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럼 절대값이 해결된다. 기억나죠? 예, 그렇게.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변수 하는 건 지금 2y예요. 그렇죠? 2y의 제곱. 여긴 상수 1의 제곱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2y를 텐전트 세타.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끼리 같다고 놔야 돼요. 2y의 미분은 2dy, 텐전트 세타의 미분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 적분을 바꿔볼까요?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2y의 제곱 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적분이니까 범위까지 바꿔줘야 돼요. y가 0부터 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y에다가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2 곱해도 0이죠? 그러면 텐전트 세타가 0 돼야 되죠? 세타의 범위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텐전트 세타가 0 되는 값, 그 값을 찾으면 됩니다. 당연히 텐전트 0이 0이죠. 그러니까 세타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y가 0이면 세타는 0부터 됐죠? y가 1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 y에다 1을 대입하면 2y는 2가 되죠. 그러니까 텐전트 세타가 2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냥 아크 텐전트로 표현하면 됩니다. 텐전트 세타가 2다. 즉 세타는 아크 텐전트 2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y가 1이면 세타는 아크 텐전트 2.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아크 텐전트 2까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가볼까요? 1 플러스 2y의 제곱. 2y를 우리가 텐전트 세타라고 놨으니까 텐전트 세타의 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 dy만 남았어요. 근데 dy는 2로 나눠주면 2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즉 2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것을 dy 대신에 곱합니다. 다 됐죠? 예, 그럼 적분하면 되네요. 이제 2분의 1은 곱해진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아크 텐전트 2까지. 그렇죠? 여기 시컨트 제곱 세타가 있었고요. 여기 루트 안에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이 있는데 이것은 시컨트 제곱 세타죠.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를 취하면 루트 시컨트 제곱 세타죠. 이것은 시컨트 세타의 절대값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타는 어디 있어요?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여기선 코사인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시컨트도 플러스예요. 그렇죠? 예, 시컨트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시컨트 세타다. 그렇죠? 예, 해서 루트 취한 이 값은 시컨트 세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시컨트 제곱이 곱해진 거죠. 시컨트와 시컨트 제곱 곱하면 시컨트의 3승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적분은 시컨트 3승의 적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변수는 세타고요. 시컨트 3승을 적분할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쓰면 됩니다. 우리 시컨트의 적분, 시컨트 3승의 적분 두 가지는 배웠어요. 계산 다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컨트 3승의 원시함수 기억해 볼까요? 2분의 1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1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이게 바로 시컨트 3승의 적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전체 2분의 1 곱해주면 되고. 다 됐죠? 예, 이렇게 원시함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원시함수가 있으니까 이제 0부터 아크텐전트 2까지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값은 여기 시컨트 3승의 원시함수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2분의 1 곱해진 상수 그냥 곱해놨고요. 적분 영역, 적분 범위 0부터 아크텐전트 2까지고요. 그러니까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한 값에서 세타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크텐전트 2를 세타에 대입하면 여기 앞에 두 개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두 번, 역시 4분의 1이죠. 이쪽도 4분의 1, 이쪽도 4분의 1. 그럼 묶어낼 수 있죠. 4분의 1 묶어내고요.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할 거니까 앞에는 시컨트 아크텐전트 2, 뒤에 세타에다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하면 텐전트 아크텐전트 2. 그렇죠? 예, 로그 쪽도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하면 로그 안에서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텐전트 2. 여기도 세타에다가 아크텐전트 2를 대입하면 텐전트 아크텐전트 2.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요. 0 대입한 값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역시 4분의 1, 4분의 1 묶어낼 수 있고요. 그렇죠? 세타에다 0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시컨트 0, 여기 세타에 0 대입하면 여긴 텐전트 0, 여기도 로그 안에 세타에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시컨트 0 플러스 여기도 세타에 0 대입하면 텐전트 0.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텐전트 0은 0이지요. 알고 있고요. 시컨트 0은 1이지요. 알고 있고요. 여기도 텐전트 0 0이고요. 시컨트 0 1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이 앞에 항 1하고 0 곱하면 0이죠. 그렇죠? 로그 안에 1, 0 더하면 1인데 절대값 취하면 1이고 로그 취했으니까 로그 1인데 로그 1이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0 대입한 값은 전부 계산하면 0이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값도 여기 텐전트, 아크텐전트 하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상쇄되니까 이 값은 2지요. 그렇죠? 여기 로그 안쪽에 있는 부분도 뒤에 텐전트, 아크텐전트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상쇄되고 2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컨트 아크텐전트 2, 여기도 시컨트 아크텐전트 2니까 시컨트 아크텐전트 2만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와 역삼각함수로 합성된 것은 안쪽에 있는 역삼각함수를 치환한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텐전트 2를 t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아크텐전트 2가 t다라는 것은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텐전트 t가 2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텐전트 t가 2가 되게 이렇게 t라는 각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각을 t라고 할까요? 텐전트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2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밑변을 1, 높이를 2로 주면 1분의 2 이런 비율을 가지면 그러면 텐전트가 2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빗변을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은 1이고 높이는 2니까 제곱 더하면 5.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C여서 루트 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T라는 각에 대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을 알고 있으니까 T라는 각에 대해서는 모든 삼각함수를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아크 텐전트 2를 t라고 치환하면 우리가 계산할 값은 시컨트 아크 텐전트 2인데 아크 텐전트 2를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시컨트 t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 가서 시컨트 t를 계산하면 됩니다.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에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고 그렇다면 시컨트는 그 역수니까 밑변분의 빗변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밑변은 1이고 빗변은 루트 5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컨트 t는 루트 5네요. 다시 얘기하면 시컨트 아크 텐전트 2는 루트 5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우리 값은 뒤에 건 0으로 떨어져서 다 없어졌고요. 그렇죠? 예, 앞에 4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아크 텐전트 2 텐전트 아크 텐전트 2 플러스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 텐전트 2 플러스 텐전트 아크 텐전트 2 이것만 남았는데 텐전트 아크 텐전트 2는 2고 그렇죠? 텐전트 아크 텐전트 2는 2고 그렇죠? 이제 시컨트 아크 텐전트 2를 몰랐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예, 이 값은 루트 5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예, 4분의 1 묶어냈고 이 뒤에 거 2고요. 앞에 거 루트 5고요. 두 개 곱하면 2 루트 5. 그렇죠? 로그 안에는 이쪽에 있는 값은 루트 5고요. 이쪽에 있는 값은 2고요. 두 개 더하면 루트 5 플러스 2. 그럼 절대값은 필요 없죠.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그만 취하면 로그 2 플러스 루트 5. 다 됐죠?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는 4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플러스 로그 2 플러스 루트 5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4절 예, 호의 길이까지 다 배웠고요. 예, 이번 학기 즉 2021년 예, 1학기 예, 수학 1의 진도는 예, 여기 7장 4절 호의 길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해서 기말 시험은 예, 이제 제가 그 기말 시험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공지를 해줄 거고요. 예, 그 공지된 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네 문제 나갈 거고요. 중간 시험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진도는 다 마쳤으니까 예, 여러분들 기말 시험 잘 보시고요. 예,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예, 수업 듣느라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방학 재밌게 보내세요. 예, 수고했습니다.